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최고로 좋은 부분만을 좋게 왜곡시켜서 보게 되지만 결혼하면은 환상이 깨지죠. 게다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족문제 전문가는 부부 사이는 이를 닦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이새에 찌꺼기가 끼어서 냄새가 나고 치석이 쌓이다 이내 썩는 것처럼 부부도 살다 보면 감정에 찌꺼기가 낄 수밖에 없어서 이를 닦듯 자주자주 부부 사이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신가요? 잠시 후 문제는 화뻥이야 코너에서 하나 풀면 또 하나가 꼬이는 부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 이혜린 포플러 나무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집중적으로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무서운 이야기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중에 어떤 공포 얘기일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공포스러운 꿈 같은 거,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꿈, 왜 이렇게 도망가려면 발이 안 떨어지는 거. 좀 기분은 나쁘죠.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왜 그냥 상대방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나는 맞는데 왜 못 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먹이 가다가 얼굴까지 못 가고. 어떨 땐 진짜 꿈이 안 좋다 그러면은 좋지 않게 뭐 누가 죽었다는 둥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꿈을 꿨다든가 그러고 나서 깨고 나면 기분이 좀 그렇죠. 얼마 전에도 꿨어요. 누가 이렇게 막 나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막 질렀거든. 하는데 내 귀에가 들려요. 잠은 자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갖고 엄마 왜 그래? 그러고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눈 떴는데 좀 무서웠어요. 그걸 가위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네, 눈치채셨죠? 오늘 주제가 악몽입니다. 무서운 꿈을 꾼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좀 나쁘고 으스스할 때가 있고요. 특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가위 눌리는 형태로 꾸게 되면 더 기분이 나빠지던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꾸셨던 가장 끔찍했던 악몽은 뭔가요? 왜 이런 주제를 다루냐고요? 더우니까요. 악몽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던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보내드립니다. 휘성이에요. 인썸니아.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톡 김치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오늘 악몽에 대해서 여쭈었더니요. 1775님 이분은 인사를 그냥 해주셨어요. 햇살 없는 아침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습도가 가득하군요 하셨고요. 7253님이 여러 악몽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을 비롯해 가족이 저를 외면하고 돌아서 버릴 때가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꿈입니다.
평상시에 죄를 진 게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 꿈을 꿀 때면 더욱더 가정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라고 악몽을 이렇게 풀어주셨고. 그런가 하면은 4471님, 제가 꾼 가장 끔찍했던 악몽은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꿨을 때입니다. 요즘 군대 생활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입대한 90년대만 해도 참 힘들었었거든요. 라고 주셨어요. 자, 악몽 이야기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화병이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비법 준비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안의 화를 풀어드리는 소화기 같은 시간입니다. 바로 관계 회복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감정 코치 전문가시죠. HD 행복연구소의 최성애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가 저 초대 손님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중 으뜸으로 아이고.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은 또 유명한 심리학자시고 가족치료 치유 전문가시고 감정 코치 전문가에다가 제가 궁금한 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시아 최초의 가트맨 공인 치료사라는 타이틀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 가트맨 공인 치료사가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가트맨 공인 부부 치료사는 이제 미국 그 가트맨 연구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의 소정의 검증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네. 국제 공인 부부 치료사 자격증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받을 때만 해도 아시아에서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검증받을 때는 영어로 다 부부 치료하는 거를 시연을 보이고 그걸 다 녹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도 비디오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제대로 시간 안에 정확한 질문을 하고 상대의 그 여러 가지 감정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는가 또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그 치료 방법을 잘 적용해서 효과가 있는가 그런 걸 다 검증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네. 다행히 제가 하는 그것을 보고 그 가트맨 부부께서 한국에서 사실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영어로 그걸 공부해가지고 영어로 검증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국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 아하. 가정 해체 위기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좀 더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직접 한국에 오신 다음에 제가 이제 훈련하는 과정을 다 보시고 이 정도로 한다면 그 권한을 줘도 되겠다. 그래서 어머. 이제 세계 처음으로 예. 가트맨 박사 부부 외에 제가 한국말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시험 통과가 되면은 네. 물론 그것을 다 미국에 보내기도 하지만 네. 자격증은 가트맨 부부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자격증을 다른 보내오고. 똑같이 이렇게 해외 그 외국에서 자격증 받는 거와 똑같은 국제 공인 부부 치료사 자격증을 줍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쭉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검증받은 분이 12분이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주 축하할
예, 지금 활발하게 네.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한국말로 검증받으신 11분의 제자를 두신 거네요. 그렇죠.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근데 그 HD 행복연구소의 HD는 뭐의 약자인가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텔레비에 고화질 할 때, 하이 데피니션 그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원래 전공이 심리학이지만 또 인간 발달학이라고 합니다. 휴먼 디벨롭먼트. 그거의 줄임말도 되고 또 하늘과 땅이라는 그 약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바로바로 듣고 싶습니다. 네. 원래는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 가트맨 박사 연구 결과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67%의 부부가 아기를 낳은 후 3년 안에 대화가 줄고 스트레스와 짜증, 적대감이 높아진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수면 부족 때문이다. 네. 아마 아이가 생기는 전후부터 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부 갈등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뭐로 꼽으십니까? 감정적 조율의 어려움으로 봅니다. 예, 서로 사실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수면 부족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서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라든지 또 결혼이다, 가족이다, 엄마다, 아빠다 그런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이제 막 두드러지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차이는 우리가 자라온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서로 그것을 정서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그걸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보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정서적으로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적대감이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대화가 뚝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름이 계속해서 갈등으로 이제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을 하게 되면 서로 공격이 나가고 방어를 하거나 피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죠. 그것은 다시 정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서적 연결이라는 게 정서적인 유대감과 마찬가지인가요? 예, 유대감, 친밀감 그리고 신뢰감. 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위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외부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곤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곤란이 하나 올 때마다 계속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가 뭐 요즘 일상생활이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오는 거, 또 교통에서 오는 거, 날씨에서 오는 거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둘이서 내적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일 때 사실은 우리가 배우자가 가장 필요할 때는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이런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의지를 받고 누군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클 때 그때 옆에 있어주게 되면 그리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되면 신뢰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럴 때 정서적으로 힘들 때 일축을 해버리거나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왜 이렇게 비난을 부리냐 애기 힘들면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그 같은 방식으로 하자면 아내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뭘 상의를 하려면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보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시끄러워 뭐 이런 식으로 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내로 봐서는 굉장한 이렇게 담벼락이 부딪히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분노와 적개심이 쌓이다가 이제 말을 꺼낼 때 말을 곱게 꺼내지 못하게 되죠. 그렇군요. 격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부부 사이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패턴을 보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를 그 한 3분만 봐도 97%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3분만 부부간의 봐도. 대화를 시켜서 3분 동안 보면 봐도. 그러면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대화하는 분이 제일 중요한 게 맨 처음에 말을 꺼내는 사람이 격하게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확 소리를 지면서 야 뭐 이런다든지
예,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격한 그 음성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서로 공방전이 오가거나 그러군요. 거리가 멀어지거나 회피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네. 말을 먼저 꺼내는 쪽은 대부분의 한 80%가 여자라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또 특히 여자가 음성이 이렇게 격하고 하이톤이 크게 되죠. 하이톤으로 예, 격하게 이제 공격의 모드로 예. 말을 꺼내게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뇌에서 바로 이 공격 신호가 들어오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파충류 반응이 나오거든요. 아,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예, 그러니까 아내로 봐서는 정말 대화가 하고 싶어서 참다 말을 걸지만 아하. 그 말하는 방식이 격하기 때문에 남편을 이제 파충류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순환 고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을 격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려면 평상시에 남편이 아내 말을 좀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도 해주고 좀 소통을 하게 되면 아내도 말을 편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박사님 말씀하는 동안 살짝 찔린 부분이 저도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위로를 원하거나 힘든 상황일 때 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네. 미워서 네.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원하는 걸 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나빠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두 분이 쌓아놓은 이걸 이게 정서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서로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데와 아니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거나 예. 뭐 감사, 그다음에 예. 호감, 존중 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쌓아놓으면 그 정서 통장이 바로 그럴 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쌓인 게 그런데 많으면 그렇죠. 쌓인 게 이제 통해지는군요. 부정적인 정서 통장이 쌓이게 되면은 네. 그렇게 쉽게 그런 선한 마음, 뭐 이렇게 좋은 마음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주 연령층이 이제 중년층, 장년층, 또 노년층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네, 아마 부부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게 처음 있는 갈등은 아니실 거예요. 맞아요. 결혼 생활 지속 시간으로 봤을 때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부부 갈등의 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단번에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리 몰라도 지식이 네. 없습니다. 애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네. 그 처음에 이제 부부가 저희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관계의 역사를 좀 물어보거든요. 아하.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서로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이런 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첫인상이 만약에 긍정적이었다면 네. 아마 내 스타일이었다. 네. 혹은 굉장히 듬직했다. 신뢰감이 갔다. 이제 이러면은 대개는 그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몇 가지를 더 보는데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어떤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온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이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둘 다 의지가 있다면 관계 회복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네. 하면 되냐면 둘이서 관계를 망치는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이혼으로 가는 네 가지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지름길이요? 네, 뭐 그러니까 다 말하는 방식이에요. 성격 차이는 전혀 아니고요. 예, 말하는 방식으로 비난이나 방어, 또 경멸, 예, 담쌓기 요 네 가지를 하면 되게 94% 이혼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그런 패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해독제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긍정성 쌓기부터 해서 그동안에 서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싸움 주제들이 있거든요. 부부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 뭐 3번 아니면 아예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면 하루 반 정도. 네. 그러니까 쭉 우리가 그걸 이제 연이어서 치료를 하는 걸 마라톤 치료라고 하는데 되게 하루 반 정도면 정말 뭐 법원에 가서 이제 소장을 냈거나 뭐 몇 년씩 별거했거나 아주 심각한 위기의 부부들도 네.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이제 재발 방지까지 네. 딱 하고 가는데 아주 치유율이 좋거든요. 관계가. 그렇군요. 그럼 네. 아까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를 피하면 네. 이혼과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을 차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긍정성 쌓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우호감 쌓기입니다. 우호감. 예, 그러니까 서로
말하자면 호감 존중을 갖고 서로 내면의 세계를 잘 이해하면서 그 다가가는 대화를 통해서 긍정성을 쌓는 예, 그런 방법이 우호감 쌓기고요. 그다음에는 갈등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졌을 때, 그리고 대화가 도저히 막혀가지고 진척이 안 될 때, 뭐 이런 몇 가지 그 갈등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이제 에듀 세라피라고 하는데 배우면서 치료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자기네가 배워서 집에 가서 자기네가 그대로 쓰면 관계는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마감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서로 협조를 할지 어떤 가정 문화를 만들어갈지 이런 정도인데 사실 그 부부 관계가 힘듦으로 오는 그 고통은 심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건강도 나빠져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일찍 사망한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다투고 이러면 심장병 질환 걸릴 확률도 높고 또 생존, 그러니까 그 건강도 아주 나빠지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술, 담배도 찾으실 수 있고. 맞아요. 네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우울증도 생기고 네, 건강이 많이 좋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실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뭐 자녀에게 좋다는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좋은 그 혜택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투자를 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네. 또 만약에 관계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받고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죠. 자,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 핵심 요지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 한 곡 짧게 듣고 와서 몇 가지 사례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커스트예요. 내가 말했잖아.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듣고 왔습니다. 10시 40분. 감정 코치 전문가 HD 행복연구소 최성애 박사 모시고 부부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질문 얼른 소화 좀 할게요. 9153님이 청취자 중에 결혼을 곧 해야 하는 층도 있습니다. 부부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진짜 사실 저희도 그걸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사전에 단 이틀만이라도 그 부부가 서로 어떻게 그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배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뭐 운전도 왜 면허증 따기 전에 얼마나 연습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틀 교육받고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행복 씨앗이라고 해서 네. 특히 고위험군 저소득층 그리고 그다음에 저학력 뭐 이런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수천 명 대상으로 여러 도시에서 해왔는데요. 네.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되게 이제 그런 부부들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해 나가는지, 어떻게 그 정말 아이들을 안전한 가정 속에서 키우는지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사실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에서 이런 거 못 배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배워도 기본만 알아도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서로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을 알고 그걸 쓰지 않는 법. 그다음에 이제 서로 그 갈등이 있을 때 잘 소통을 하면서 정서적인 연결을 더 돈독히 하는 방법 이런 것만 배워도 충분히 가능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고 이분은 아마 미리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그러네요. 결혼 전에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4471님, 박사님 제 아내는 화를 못 참고 그때 화를 내고 뒤돌아서면 후회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그 화라는 것은 되게 이제 여러 경우에 이걸 보통 나쁘게 보는데요. 화라는 거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게 좌절이 됐을 때, 혹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네. 예, 그럴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자연적인 그 반응이에요. 발상인가요? 네. 자연적인 반응인데, 네. 대개는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를 때가 있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이 화를 어떻게 내가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좀 효과적으로 네. 예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가 감정 조절을 그거를 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일 먼저는 이 화의 원천이 어디서 내가 상처를 받는지 어떨 때 내가 좌절감을 받는지 대개는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혹은 아주 오래전에 트라우마
트라우마, 외상성 기억이나 상처, 미해결 과제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럴 화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이제 잘 이렇게 그 화를 진정하거나 대처하거나 예,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만 배우면 저의 경우는 되게 이런 거 한 2시간 정도 예, 치료하면은 정말 아주 정말 짧군요. 네. 예, 그게 만약에 이걸 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린다면 사람들이 못하죠. 그렇군요. 좋지만 너무 네, 힘들어 네. 이러겠죠. 자, 또 구체적인 문제들 들어가 봅니다. 네. 7392님. 15년 차 부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직후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5년 전 외도를 한 남편 때문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하는 듯하다 결국 잘못했다고 빌어 받아들이긴 했는데요. 이후 성관계는 물론 대화는 거의 없고요. 싸울 때마다 외도 때의 상처를 들추어내게 됩니다. 이젠 옆에서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데요. 아이들 때문에 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정말 안타깝네요. 일단 그 15년 동안 같이 살고 아이도 있는데 그 외도 문제가 있게 되면요. 사실 외도는 참 벌어지기가 쉬워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네, 굉장히 쉽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여자도 남자도. 네. 네, 근데 외도를 하기는 쉽지만 그 외도를 했을 때 그 나중에 그 후유증과 뒤처리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3도 화상이라고 봅니다. 그 외도를 이제 그 한 사람의 배우자가 겪는 그 상처와 아픔은 3도 화상이면 가장 심한.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네. 뭐 정말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외상성 트라우마 후유증이라고 보는데요. 네. 자나깨나 그 생각이 나고 매사가 다 그 일과 연관이 돼서 보여지고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못 먹거나 너무 먹거나 막 이러니까 네. 사실 본인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그 일로 인한 배우자도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네. 집에 들어오면 언제 아내가 폭발할지 또 언제 또 무슨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거 당사자가 같고. 힘입니까? 둘 다 똑같이 힘들어요. 힘듭니까? 예, 똑같이 힘들고 그동안까지 두 분이 아무리 다투더라도 쌓아왔던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무너져서 저희가 부부 치료에서 볼 때는 한 번 외도 사건이 있으면 둘이서 그동안까지 만들어왔던 집은 다 불이 타서 무너지고 다시 집을 이제 재건축을 새로 지어야 되는 정도로 이 과정이 아주 고통스럽고 굉장히 또 섬세한 그런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외도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불장난은 쉽지만 불탄 집을 우리가 재건하는 거는 아주 어렵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때 만약에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됐어 미안해 이제 다시 안 할게 이 정도로 넘어간다면 이 부부처럼 계속해서 그 상처가 올라오게 되고 네. 매사가 다 그거 연관이 되니까 믿음을 다시 갖기가 회복하기가 아주 어떻게 해야 어려워요. 됩니까? 그 단계를 아주 짧게만 요약을 해드린다면 네. 일단 두 부부가 그 외도 일에 대해서 이제 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었다. 뭐 아니면 잠깐 그냥 뭐 문자나 주고받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거나 축약을 하게 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다 밝히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외도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지 않고 네. 일단 그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후회와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냥 네. 미안해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예, 내가 정말 이것을 잘못했다든지. 예,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가 막 공격을 해오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 또 더 큰 화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그 과정이 전문가의 세심한 배려하에 있지 않으면 아주 그 지지부진하면서 정말 뭐 10년, 20년 지옥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제일 먼저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서로 정서적인 조율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그러져 있으니까 조율하는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그 처음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연애하고 뭐 이렇게 서로 호감을 갖고 할 때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서적 조율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착을 다시 형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과정이
다 이렇게 치료 방법으로 정확하게 가트맨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공고화된 치료법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전에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둘 다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트라우마가 없었는가. 예, 만약에 자기 친정아버지가 외도를 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그로 인한, 예, 그렇다 하면은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또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훨씬 더 이 사안을 크게 불행하게 받아들인다. 그럼요. 거의 그 파국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보다도 더 크게 어릴 때 그 상처와 어릴 때 고통이 드러나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네. 아주 진심으로 깊게 사과하는 걸 꼭 하셔야 된다는. 꼭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확실히 정리됐다는 거를 아내나 혹은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보여주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건 어렵긴 한데 정말 관계가 정리가 됐다면 배우자 앞에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그 상대 배우자에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것을 전화로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샌드 누르기를 하거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그럼요.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네. 나눴던 뭐 여러 가지 선물, 문자 이런 거를 다 지우고 네. 휴지통에 다 버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그 배우자가 이제는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됐구나를 일단은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뒤에서 또 문자를 하거나 또 다시 만나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신뢰가 계속 어그러지니까 화상된데 또 화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4471님이 저는 20년 걸렸는데 박사님은 단 2시간이라니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자,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렇네요. 박사님이 워낙 바쁘신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말 못할 고민들로 힘겨워하는 우리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성코치 전문가 HD 행복연구소의 최성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자, 오늘의 중심 주제가 악몽이었는데요. 0416님이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히 웃고 계시고 큰 잔치상 앞에서 웃고 계셔 좋았는데 신랑 보고 깜짝 놀랐죠. 빨간색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스페인 투 옷 같은 기생 오라비라고 하는 그런. 깜짝 놀랐어요. 악몽입니다. 근데 일단 읽는 저로서는 재미있게 느껴졌는데요. 9667님.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쯤 얼굴에 긴 머리가 느껴져 손으로 치우며 뭐지? 엄마인가 하고 다시 자려는데 문득 우리 엄마 파마 있는데라는 생각에 소름이 쫙. 아침에 깼을 땐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직도 파마 머리거든요. 정말 이거 섬뜩한데요. 1757님. 저는 어젯밤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셔. 너 요즘 술을 많이 먹는다면서 뭐라 하시네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물으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알려주더라 하셔서 어떤 여자들이 그랬냐고 경찰에 고발해서 꼭 찾아야겠나 하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 기다리다 잠이 깼어요. 악몽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진짜로 술을 좀 드시는 거 아닌가요? 4102님.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한 번 이상 꾸는 그 악몽이 있죠. 다시 군대 가는 꿈. 꿈 깨면 휴 다행인데 지금은 20대 초반 나이가 부러워요. 40대거든요. 유유.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문자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자 당첨자 5788-7652님 두 분이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치면서요.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들려드리죠.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